네, 안녕하십니까. FTA 2편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우리가 FTA를 구성하는 어떤 나라가 두 나라든 다자간이든 FTA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FTA를 구성할 것인가, FTA 구성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죠. 이어서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원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산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FTA 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중요한가요? 원산지, 결국 FTA는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의 관세를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면제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협정을 맺은 나라의 상품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 그럼 그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증명서, 즉 원산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원산지 증명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나의 제품이 있으면 그 원산지를 이 제품을 전부 다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었다 해서 이걸 전부 다를 한국 제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아주 키가 되는 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와 FTA를 맺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이라 합시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는데 한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려는 경우가 있겠죠.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FTA의 진정한 그 의미와는 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는 미국과 예를 들어서 FTA를 맺지 않아가지고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자기들 제품은 한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려고 한다. 그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주된 제품이 어느 거냐. 너희들 이 물건은 껍데기는 필요 없고 주된 키가 되는 파츠가 어떤 거냐.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거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너희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가는 것이 FTA 원산지 규정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절차고 이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통관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를 통관할 때, 그러면 통관하는데, 그 통관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그 통관한 나라의 원산지로 볼 것이냐, 이거죠. 그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잠시 이제 우리가 중개무역, 그러니까 그, 인터미디어트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인터미디어트가 아니고 멀천다이징 트레이딩이 중개무역 중에 발음은 똑같지만 어쨌든 삼국무역을 할 때는 반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두고 통관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보세구역에서 이제 우리가 보수 작업이라는 걸 해요. 거기서 포장도 바꾸고 명세서도 바꾸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거를 원산지를 어디를 볼 것이냐. 대부분 그럴 경우에 원산지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산지를 어디를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규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했을 때는 이거는 그 원산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자, 뭐 저렇게 보자. 이런 규정을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BT죠. TBT는 Technical Barrier to Trade입니다. 그래서 Technical Barrier to Trade는 이것은 이제 무역 및 기술 장벽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것 없이 어떤 미국과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굉장히 어드밴스된 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어떤 국가와 간에 FTA를 맺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게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FTA를 했음에 불구하고. 왜 안 나느냐? 이게 테크니컬 베리어가 있다는 거죠. 기술 장벽.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탠더드에 맞지도 않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너희들이 오려면 적어도 이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여기에 검사를 맡고 우리나라로부터 검사를 맡고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격차가 사실은 너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격차가 너무 크면은 후진국에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좋은 일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미국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선진국의 경우가 되겠죠. 기술 격차가 큰 나라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탠다드를 완화해야 됩니다. 완화해야지만 정상적인 FTA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TBT 같은 경우도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요.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같은 전문가다 하더라도요. 기술의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그 같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야기가 그 다를 수가 있죠.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합시다. 아주 베이직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아주 어드밴스드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똑같은 분야의 인게이지먼트가 돼 있죠. 종사가 돼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저 뭡니까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사전에 그 이야기 안 된 상황에서 수준 높은 사람이 이렇다 해서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바로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죠. 사전에 투명하게 스탠다드를 공개하면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책도 나오고 거기에 맞추려고 또 그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투명성들, 그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스탠다드를 높게 해가지고 장애를 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장애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자유무역을 해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SPS도 마찬가지입니다. SPS는 이제 식물 등에 관한 거죠. 식물금역, 위생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식물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돼. 이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야. 그럼 뭐 병이 퍼져. 뭐 지난번에 그거 했는데 거기에 무슨 벌레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세균이 들어와 가지고 다 그거 됐어.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가장 그거 한 예가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수출 포장을 합니다. 그 수출 포장이 이제 팔레트라고 그러는데 팔레트 뭐 엑스포트 스탠더드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냐면 포장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식물 아닙니까? 근데 그 포장 나무도 훈제하거나 화학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벌레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되지만 식품이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선진국의 스탠더드에서 보면은 엄격해야 되지만 너무 엄격하게 해버리면은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니래트리 바이래트릭 돼야 되는데 유니래트릭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제 그냥 수출만 돼버리고 바이래트럴 되죠. 쌍방적인 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 다닐 때요. 그냥 복사 막 합니다. 근데 복사는 똑같습니다. 원서랑 똑같아요. 원서가 한 4만 원 하면 복사본 10,000원인데요. 허접하게 그냥 복사집에서 밀어가지고 거풀 해갖고 뭐 하드 카피 해갖고 하드 커버 이런 게 아니고요. 흡사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 버젓이 이제 팔리죠. 그게 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적재산권을 도용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 부분을 이제 스틸링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거 된 부분이죠. 아까 앞전에 WTO와 앞전 전신인 그 나프타 뭡니까 그 WTO 전신인 그 가트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적재산권하고 서비스 부분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트 당시에는 지적재산권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굉장히 이제 지적재산권이 이제 보호되고 지식이죠, 지적. 인간의 두뇌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품하고 거의 이제 같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경우가 굉장히 민감한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 GDP의 40%가 바로 지적재산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부의 원천은 그 사람들이 그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나라에서 이용되고 유용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상품을 뺏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자기네들 공장에 쌓아놓은 제품을 왜 뺏어갑니까? 지적재산권을 지키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 나라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짝퉁을. 근데 모방하나
그러면 결국 미국에 있는 미국의 공장에 쌓아놓은 만들어 쌓아놓은 걸 가져갈 건데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가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공장에 있는 물건을 못 팔게 만드는 거예요. 못 팔게 만들었다는 역으로 뭡니까? 그거는 자기 것을 그냥 공짜로 가져갔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효과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위배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죠. 위배되지 않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부분들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무역 규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전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procurement입니다. procurement라는 것이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자 우리 GDP를 구성하는 요소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설비 투자, 그죠? 설비 투자한 거, 총액,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죠. 그다음에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걸 다 합치는 금액이죠, 그죠?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시 쓰는 것 중에 조달, procurement, 그러니까 민간 업체로부터 어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 이게 15%나 됩니다. 15%. 엄청나죠? 15%, 20%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GDP가 한, 얼마 됩니까? 1.7조 달러입니다. 즉, 1,7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20%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것을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만 오픈한다면은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의 근본적인 취지는 외국의 기업도 국내 기업과 똑같이 대화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화하라. 똑같은 기회를 줘라. 구별하지 마라. 자,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기본 전제로 했으니까 외국 기업도 그 나라의 FTA를 맺은 나라의 프로큐먼트 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그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그걸 갖다 명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준수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낮음에 한감액을 너무 낮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원격지에서 트랜스포테이션 하니까 수송 비용도 들고 그죠? 여러 가지 핸들링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요, 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정부 조달하는 그 나라 국내 기업이 만드는 것보다는 해외 기업이 물건을 이전해 가서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하한가 제한이 없다면은 이 국내 기업은 하한가로 후려쳐버리면 이 사람들은 내려갈 수 있는 블러딩 프라이스가 있을 거라면 출혈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 가격을 정해야지 하한 가격을 없애버리면은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밑으로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규칙을 만들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부 조달에 대한 부분에 대한 FTA의 어떤 협정문이죠.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상거래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사고 팔고 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소비자 관련 규정 같은 것도 매겨가지고 전자상거래는 원격제에서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활성화하게 해라.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죠, 그죠?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 개발했는데 우리가 비관세 장벽 같이 아주 국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레귤레이션 또는 리스트릭션을 갖다가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봐서는 오픈을 했는데 들어와 가지고 경쟁이 안 되게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린다. 아주 불공평하게 해버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명목적으로만 시장이 개방된 것이 시장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장 실패에 관한 거죠. 이제 독과점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독과점 기업이나 공기업에 대한 프레퍼런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혜택, 즉 우선순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유로운 경쟁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독과점 가면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파라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불공정한 요소들을 갖다가 FTA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외생 변수가 내생화되어 가지고 내생 변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외국과의 FTA에서 어떤 강제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국내 기업에도 이득으로 국내 기업에도 어떤 국내의 사기업이 지금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국내 공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라든지 독과점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풀어져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내생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 부분입니다. 자, 이 노동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FTA라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 한번 다른 면에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실은 부정적인 면에서 한번 관점을 본다면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왜? 자, FTA 취지가 뭡니까? 나도 너그 나라에 가서 너그 나라 기업하고 똑같이 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거 고쳐줘. 고쳐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사실 그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고쳐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니까. 근데 FTA에서는 그 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를 들어줘야 돼.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징,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절충점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잃은 거죠. 물론 절충점을 찾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자율성을 잃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어떤 강박이나 어떤 펄스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컴프레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어떤 압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이거 지금 그죠? 그다음 노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사정에 맞춰 가지고 뭡니까? 시급이 예를 들어서 8,000원이다.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 너희들 자동차 우리나라에 수출 많이 하네. 그래. 우리도 자동차 수출하는데 우리하고 너하고 자동차 서로 말이야 관세 없이 이렇게 하려면은 야 너희 지금 나라는 우리가 하려면 너희 나라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FTA 맺으면 너희만 유리하다. 왜냐? 너희 노동력이 싸잖아. 그러니까 너희 노동력이 싸니까 우리 노동력이 비싸. 시급이 15,000원이야. 너희 8,000원 우리 절반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경쟁이 되냐? 너희를 싸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얼마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우리는 낮출 수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 노동자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시급을 한 시간당 15,000원 줘. 안 그러면 안 돼.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계좌에 몇 개로 15,000원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물건을 팔려고 해.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 자율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컴프로마이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자율에 의한 거 있겠으면 자율은 지가 지 마음에 지가 여건이 돼야 하는 게 자율이죠. 여건이 되면 안 하죠. 자율이 안 했는데 뭐 때문에 하겠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제력이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깊숙하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뭡니까?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일는 새로운 제국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국주의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식민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된다는 거 아니죠. 왜? 우리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FTA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FTA가 잘 체결이 돼야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잘 체결이 못 되고 일방적으로 체결이 돼 버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이제 경제적 어떤 종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FTA를 아주 잘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미래의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왜 미치느냐? 프리트레이드를 하면서요. 우리가 향후 장기적으로 10년간은 1%에서 많게는 1.5%, 단기적으로는 0.5% 정도의 어떤 GDP 인크리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GDP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번 분기에는 거의 2%에서 1.9%입니다. 거기에서 1.9% 작년 1%를 해보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그게 꽃배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했죠. 자, 노동에 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동권이라든지 심지어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니까 너 똑같이 그래 뭐 자유 경쟁이다 뭐 이런 논리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나? 안 넘어가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 환경 이거죠. 환경이 뭡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2015년도에 파리 협약이 있었습니다. 파리 협약의 주 협약 우리 한국 국제 간의 나라가 우리 유엔 등록국이 한 200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파리 협약에 한 169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앞전에 이제 도쿄 협약이 있었죠. 도쿄 아젠다에서는 간절력이 없어요. 앞전에 우리가 무역을 치면 가트처럼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니 중국이니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 보니까 사실은 껍데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도쿄 기후 협약이 거의 이제 2020년 되면 이제 이게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제 그걸 대신한 또 다른 협약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2015년도에 있었던 파리 협약이죠. 여기서는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교토 의정서 때하고는 달리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뭐냐. 자, 우리 지금 이래 가다 다 죽는다. 다 공멸한다. 지금 봐라. 지구 재앙 일어나고 말이야. 온도 높고 막 이럴 때 가면 갈수록 지금 온도 높으니까 더 차게 하고 더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온난화는 더 가속되죠. 자,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나라마다 활당을 하자. 활당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기업에도 다 활당을 하자. 그리고 그 기업이 만약에 탄소 배출권, 지구를 뜨뜻하게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탄소다.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어떤 그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더 투자를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줄이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고 줄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자. 그리고 후진국 아프리카까지 다 들어와. 자, 그럼 뭐 아프리카 이야기합니다. 야, 아프리카 우리는 뭐 돈도 없는 거, 너는 돈 막 이런 규제 없을 때 굴뚝대 가지고 발전해 놓고 이제 우리가 조금 하려니까 규제해 가지고 우리는 아예 굴뚝에 연기도 못 되고 하고. 이러면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아프리카. 그럼 좋아. 그러면 우리가 돈 기금 모아 가지고 아프리카 너희 나라들 탄소 절약하는데 그 돈을 줄 테니까 어쨌든 다 참여해야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파리 기후협약이죠. 저 공동체죠. 자, 그래서 요지는 뭐냐? 자, 보세요. 돈을 들여가지고 앞으로는 기업이 탄소를 배출을 막기 위해서 돈을 기업가 친환경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돈을 들인 기업들은 그 원가가 다 어디로 갑니까? 돈 들였어요. 기업이 돈 들이는데 그걸 막 내 돈 썼네, 자선했네 이랍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기업이 돈을 들였으면은 그 돈은 고스란히 다 뭡니까? 상품에 다 전가가 돼요. 그럼 상품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기후협약, 그 환경화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한 기업은 역으로 그걸 지키지 않는 나라나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열세입니다. 열세.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겁니다. 자, 우리는 환경을 지키니까 요 스탠다드, 즉 우리가 파리 기후 예를 든다면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지켜진 요 스탠다드 된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안 한다. 관세를 이렇게 안 하고 관세를 더 높인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환경에 관한 규약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공평하죠. 어떤 기업은 쇠가 빠지게 투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무임승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꿀떡대고 저녁에 몰래 꿀떡대가지고 연기 날리고 말이죠.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을 이제 환경규약에 이제 넣은 거죠. 경제협력도 마찬가지죠, 그죠? 국가 간의 경쟁. 자, 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국가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분쟁 해결 같은 것도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중재를 하고 2차적으로 WTO 패널에 가고 3차적으로는 이제 소위 절차를 밟자라는 이제 그 하나를 해놔야지 나중에 막 무조건 막 와가지고 막 WTO에 집어넣고 말이죠.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뭡니까? 협력이 잘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원만하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비즈니스도 간에요. 그래서 분쟁에 대한 이제 절차와 이제 방법을 갖다가 이제 해놓은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FTA 협정문, 우리가 FTA를 협정할 때 어떠한 부분들이 들어갔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편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세안, 한 아세안, 그다음에 한 메콩 등 아세안들과 한국이 맺고 있는 FTA, 메가 FTA의 어떤 동향을 한번 보고요. 이러한 메가 FTA들이 한국 경제와 우리 이제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